새벽 5시 서울의 한 인력시장에 찬바람이 몰아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번듯한 직장인이라 불렸던 이들이 이제는 하루치 일당을 위해 줄을 섭니다. 화려한 마천루의 불빛 아래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인 중산층이 소리 없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노력하면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 믿었던 희망의 사다리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처참하게 꺾여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황이 아닌 국가 시스템의 붕괴를 알리는 전조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득 분위 지표는 이미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중산층 비중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가계소득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과 대출 이자, 비용을 따라가지 못하는 역전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질 가처분 소득의 급감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자영업자의 몰락과 기업 실적 악화라는 악순환의 톱니바퀴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의 핵심에는 거대한 부채의 게임이 있습니다. 기준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며 저금리 시대에 무리하게 늘렸던 가계 부채는 이제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LTV와 DSR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계치에 다다른 원리금 상환 부담은 중산층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번 돈의 절반 이상을 이자로 내야 하는 상황에서 중산층의 자산 구조는 모래성처럼 위태롭기만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은 중산층의 자산 가치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쏠린 한국 특유의 구조 때문입니다. 집값 하락과 전세 사기, 역전세난이 겹치면서 평생을 바쳐 마련한 내 집은 이제 자산이 아닌 거대한 부채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부의 효과 감소는 중산층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유령들이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당시 우리는 이미 중산층이 한순간에 해체되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당시에는 기업과 은행의 부실이 문제였다면 지금의 위기는 가계라는 경제의 가장 기저층에서부터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저성장 기조 속에서 과거의 해법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눈을 돌려 외부를 보면 더욱 참혹한 사례들이 즐비합니다. 방만한 재정 운용과 통화 정책 실패로 무너진 아르헨티나와 터키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때 선진국 반열을 넘보던 국가들이 하이퍼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 폭락으로 어떻게 중산층이 전멸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했는지 그들의 어제는 우리의 내일이 될 수도 있다는 서늘한 경고를 던집니다. 그리스와 베네수엘라의 몰락은 정치적 포퓰리즘과 경제적 무능이 만났을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 보여줍니다. 국가부채 통제에 실패하고 생산 기반이 무너진 사회에서 중산층은 가장 먼저 희생되었습니다. 복지의 단맛에 취해 구조 개혁을 외면한 결과는 국가 부도와 대규모 이민 행렬이었습니다. 시스템이 붕괴된 사회에서 개인의 노력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미중 패권 전쟁과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 서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망 재편은 수출 주도형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CDS 프리미엄이 요동칠 때마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시험대에 오릅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한계는 중산층을 글로벌 위기의 최전선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저성장과 고물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 기묘한 침체는 중산층의 구매력을 말살합니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장바구니 물가와 공공요금은 무섭게 치솟습니다. 교육비와 의료비마저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중산층은 삶의 질을 포기하고 생존 그 자체를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는 중산층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극심한 격차는 한 번 밀려나면 다시는 올라올 수 없는 절벽을 만들었습니다. 4050세대의 조기 퇴직과 청년층의 구직 단념은 중산층의 재생산 구조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허리가 끊긴 경제에서 미래를 꿈꾸는 것은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이어갑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가계부채가 터질 것 같고 내리자니 자본 유출과 환율 폭등이 두렵습니다. 재정 정책 역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 채무는 위기 대응 체력을 급격히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유동성의 역설은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풀린 막대한 자금은 자산 가격의 비정상적인 폭등을 불러왔고, 이제 그 거품이 빠지며 발생하는 역금융 장세의 고통을 중산층이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뒤늦게 자산 시장에 뛰어든 이들은 영혼까지 끌어모은 빚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위기가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2금융권과 PF 대출의 부실은 언제든 금융권의 연쇄 도산을 촉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중산층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창구가 막히기 시작하면 실물 경제의 모세 혈관은 급격히 굳어버릴 것입니다. 신용경색은 경제 시스템을 순식간에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이제는 생존을 위한 냉정한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줄이는 디레버리징입니다. 하락장에서는 자산을 지키는 것보다 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고금리 시대에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자산 포트폴리오의 재편도 필수적입니다.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을 유동화하고 달러나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분산하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원화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자산 배분은 내 자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막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준비되지 않은 자의 자산을 준비된 자에게 이동시키는 속성을 가집니다. 스스로의 몸값을 높이는 인적 자본 투자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고용 불안정 시대에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전문성입니다. 기술 변혁의 흐름을 읽고 새로운 생태계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조직에 의존하기보다 개인의 실력을 자산화하는 것, 그것이 무너지는 중산층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밧줄입니다. 공동체 차원의 대응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중산층의 붕괴는 사회적 갈등과 극단주의를 낳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를 넘어 사회적 안전망을 재점검하고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지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무너진 허리를 재건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의 미래 역시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풍요가 혹시 빚으로 쌓아 올린 가짜는 아니었는지 말입니다. 성장의 과실에 취해 구조적인 모순을 외면해온 대가를 지금 우리는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동시에 거품을 걷어내고 본질을 마주하게 하는 정화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터널의 끝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더 큰 충격이 다가올 수도, 지루한 장기 침체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의 방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감정이 아닌 숫자에 근거해 판단하며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자만이 이 거대한 폭풍우를 견뎌내고 살아남을 것입니다. 중산층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삽니다. 끊어진 허리를 잇는 과정은 고통스럽고 긴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저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흘리는 이 땀과 고민이 다시 건강한 대한민국 경제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시대, 당신의 자산과 삶을 지키기 위한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